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마주 주식 김스타TV입니다. 지금 이제 4월인데 제가 뭐 지금까지 1분기 결산 영상을 안 올렸어서 3월 마감을 한 뒤에 지금 이제 1분기 결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1분기 때 다들 매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장세가 뭐 1분기 때 나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물론 뭐 조정 장세가 많이 오는 듯한 느낌이 많이 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테마주들 입장에서는, 제가 매매하는 소형주 테마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왜냐면 특정 테마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나 3월부터 시작된 정치 테마주의 그런 흐름들 해서 1분기 자체 전반적 시장 흐름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3월부터 이제 정치 테마주가 뭐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장세를 주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정치 테마주가 4월 7일 재보선을 앞두고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 매매했는데, 사실 1분기 1, 2월까지는 까지의 결산 금액을 제가 예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뭐 크지 않았는데, 3월 수익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그 3월에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서현탄 메탈을 꼭 찍으면서 3월부터 정치 테마주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서현탄 메탈이 한 2배 정도 올랐죠. 많이 오르면서 정치 테마주, 제가 3월부터 예측했던 부분이 적중하면서 3월에는 수익 금액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왜냐면 저는 3월에는 거의 모두 정치 테마주만 매매를 했고, 뭐 실적주나 이런 종목보다는 무조건 윤석열 테마, 거의 모든 종목을 윤석열 테마만 매매했습니다. 윤테마의 모든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그리고 왜 극대화시킬 수 있었냐면, 바로 3월부터 정치 테마주의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산 금액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뭐 1월, 2월에는 제가 지난번 결산 그 월별 영상에서 항상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벌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굉장히 큰 수익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1,400만 원이라는 월 단위 결산으로 1,000만 원 이상 기록한 게 저도 처음인데,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를 잘 매매를 했고, 어, 대세로 떠오른 윤석열 테마주들을 잘 매매했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종목들로 좀 큰 수익을 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3월에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많이 냈는지 엑셀 데이터를 증권사에서 뽑았는데, 사실 최근에 갑작스럽게 1,000만 원 이상 한 달에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안타 제6호 스펙이라는 종목을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700만 원 이상의 3월에 큰 수익을 냈는데, 이 종목을 사실 제가 영상으로 따로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스펙주를 좀 공부하다가 좋은 기회가 난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매매를 진행을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한 7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스펙도 합병 상장 이후에 새롭게 다시 거래가 재개되면서 좀 저가 부근에서 매집을 하면 큰 시세가 나오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제 예측 그대로 큰 이틀 동안 큰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급등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보과학인데, 성보과학은 바로 윤석열 테마주죠.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합병 스펙, 거래, 재개 종목, 각 종목들 제가 매매한 이유를 옆에 한번 적어드리면, 성보과학의 경우 윤석열 테마였죠. 윤석열 테마주,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장 수혜, 아주아이비 투자는 크래프톤 상장 수혜, 깨끗한 나라는 윤석열 테마, 태용로지스는 HMM 등 해운사 등이 제가 급등을 좀 할 것 같아서 단타로 조금 대응을 했었고, 서현탄메탈도 윤석열 테마, UIL도 윤석열 테마, 네오오토도 윤석열 테마, 페노토도. 대체로 보시면은 제가 3월에 50만 원 이상 수익을 기록한 금액의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윤석열 테마고 그 외에는 나머지 상장 수혜주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합병 스펙 거래지가 종목이 큰 수익을 기록한 이유는 그동안에 사실 그 전에 다른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시드가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최근에 큰 수익을 내게 되면서 시드가 커져서 유안타 6호 스펙에는 큰 시드가 들어가서 아마 조금 더 수익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대체로 윤석열 테마를 많이 매매했다는 게 중요한 사항이고, 사실 제가 서현탄 메탈을 예측을 크게 했음에도 75만 원밖에 벌지 못한 부분은 제가 약간 좀 매매를 할 때 좀 확신이 드는 종목 저도 한번 올인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좀 크게 들어가지 못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확신이 드는 종목이 들면 그냥 좀 한 번에 시드 크게 넣어서 큰 수익을 한 번에 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에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은 이렇고 제가 매수를 한 이유는 대체로 이렇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윤석열 템을 매매했다. 이 정도 눈에 보이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실현 손익이 1,000만 원밖에 안 찍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그 증권사에서 받긴 했는데 뭔가 좀 잘못 받았는지 조금 수치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좀 1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반대로 번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1인 종목도 있는데 한국경제TV는 윤석열 테마였습니다. 윤석열 테마였는데 제가 이 손절을 했습니다. 좀 기다리면 많이 올랐는데 좀 손절을 했었고, 삼양옵틱스 휴니드 윤석열 테마고, 이거는 유유재간 상따하다가 이렇게 됐고, 이것도 윤석열 테마고, SBI 인베스트, KPT, 포인트 모바일, 나머지는 이건 창투사 시세에 나오길래 들어갔던 거고, KPTU 손해를 냈네요. 지금은 KPTU가 정세균 테마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좀 손해를 본 종목 삼양옵틱스는 기억이 안 나네. 모나리자도 좀 기억이 좀 안 나고, 약간 전반적으로 매도 흐름이 좋지 않았던 한국경제TV든 휴니리드, 웅진 이런 종목들은 좀 기다리면 윤석열 테마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왔는데 제가 좀 칼같이 손절했던 부분이 있고, 손해도 보긴 봤는데 100만 원 정도면 엄청나게 크게 한번 손해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만 원 미만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가면서 제가 예측한 대로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바로 손절하는 모습은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0단위, 300단위의 손절을 한 적이 없는데, 손절에 있어서는 칼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있어서는 손절은 칼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종목별로도 좀 살펴봤고, 그래서 1, 3월 분기 누적 약 1,800만 원 기록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될 게 이제 세컨 계좌가 있습니다. 세컨 계좌로 운영 중인 것도 200만 원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1분기에는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주식 수익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1월에는 제가 170만 원 벌었고 2월에는 3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갑작스럽게 3월부터 말도 안 되는 큰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났는데, 갑작스럽게 수익이 커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흐름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정치 테마주 대세의 시세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 주목을 하고 있었고, 어떤 종목, 어떤 인물의 어떤 테마주를 매매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그런 눈치로 좀 매매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왔었고,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승인 같은 종목 제가 추천해드리고 바로 이 현상을 기록했죠. 바로 윤석열 테마였는데, 요런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왜 여기 본 계좌에 안 나오냐면 세컨 계좌로 매매해가지고 본 계좌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조금 전반적인 정치 테마주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고, 그를 기반으로 정치 테마주 종목들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해두고 고점에 잘 팔면서 큰 수익을 냈던 3월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시세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종목이 어떤 식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고 어떤 테마가 뜰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좀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도 파악하고 각 종목의 흐름과
어떤 사항들의 이슈가 있는지를 빠르빠르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3월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수익을 냈다 정도. 그동안에 벌던 뭐 100단위가 아니라 1000단위 이상의 수익을 크게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3월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4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이제 앞으로 시장 이슈 사항 몇 가지 짚어드리면, 4월 7일 재보선 이후 다시 정치 테마주 대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이후에는 야권에서 큰 힘을 받아서 정치 테마주가 다시 시세가 나올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윤테마가 너무나 크게 시세를 받았었고, 윤테마 시세 이후로 그동안은 사실 이제 3월에 오세훈 관련주가 좀 많이 셌었죠. 윤석열 테마, 오세훈 테마, 그리고 뭐 최근 금요일부터 갑자기 김동연 테마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세 명의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었고, 사실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사실 뭐 대시세라는 건 좀 그렇고, 뭐 시세는 나올 텐데, 사실 저도 궁금해한 점은 사실 3월이 전성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조금 시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 생각에는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받아서 움직일지, 아니면 3월에 너무나 크게 대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4월엔 좀 주춤할지, 그래서 4월 7일 재보선 시세 나올지 주춤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당장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주가들이 반응을 보여주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4월 7일 이후에는 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만약에 주식 종목들이 주춤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는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는 똑같이 정치 테마주를 주목해야 되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이 섹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입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주가 시장에서 사실 좀 뭐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 테마, 전기차 테마, 뭐 이런 종목들, 뭐 어떤 종목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KC 아니면 명신산업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굉장히 낮게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그동안 시세를 못 받았습니다. 한 두세 달? 두 달 정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좀 횡보를 계속 해주면서 그동안 뭐 자동차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힘을 못 썼는데, 앞으로 4월부터는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이 아마 좀 흐름의 시세를 받을 텐데, 자동차 부품 뭐 현대차의 흐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다시피 계속 좀 조정받고 있었죠. 최고점 찍고 조정해도 최근에 지금 금요일날 반등을 했는데, 뭐 주요하게 KC, 과거의 대표적인 그 테슬라 테마주였습니다. 전기차 테마주였는데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죠. 그동안 반등을 못 보여줬습니다. 명신산업 보시면 보이시죠? 고점 찍고 내리다가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 조정을 굉장히 오래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듯이 전기차 테마주들이 거의 횡보를 두 달 정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 4월 이후에는 현대차, 기아차 등을 필두로 아마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부품 테마의 섹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6월 달 정도에 전환사채 악재 이슈가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신규 상장할 때 전환사채 물량이 들어 있었는데, 그 전환사채 가격이 3,5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26,000원이기 때문에 6월 이후에 전환사채가 물량이 엄청나게 풀리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좀 별로 투자 가치가 좀 없다고 생각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적어드린 KC 명신산업을 매매 안 할 겁니다. 요 종목은 매매 안 할 거고, 매매하는데 좀 매력이 조금 떨어져서 매매 안 할 거고, 뭐 앞으로 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자동차 부품 테마주 섹터를 좀 공부해서 시세 받을 만한 것을 좀 선별해서 제가 매매를 할 거고, 그리고 또한 4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테마주도 매매를 할 텐데, 뭐
지금 오세훈 테마주도 괜찮아 보이고 뭐 윤석열 테마주도 아직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선별을 해서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선별해서 매매를 할 겁니다. 제가 3월에는 정치 테마주 대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1분기 누적 수익을 이제 2천만 원까지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4월에는 정치 테마주가 힘을 쓸 것이고, 그와 동시에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섹터를 주목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자동차 부품 테마주가 그 대장주들이 반등세가 나오면서 대시세가 한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4월에는 자동차 부품 4월 주요 섹터로 자동차 부품 시세를 좀 주목을 해보시고, 자동차 부품 테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동차 부품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종목들 중에 뭐 앞으로 조금 반등세가 나올 수 있고 대시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많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반등세가 나올 것인지, 어떤 종목의 실적과 어떤 종목의 테마가 좋아 보이는지, 그런 걸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하면 4월에는 자동차 부품 테마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에는 정치 테마주와 자동차 부품 테마주 위주로 주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고, 1분기 매매를 성공적으로 마쳤듯이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여러 종목들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4월에 장이 본격적으로 4월 5일 내일부터 시작을 할 텐데, 구독자분들도 모두 3분기, 1분기까지 3월까지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내었었으면 과거니까 내었었으면 좋겠고, 4월부터는 앞으로 뭐 그동안에 좀 실수한 부분, 좀 매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복귀하면서 4월부터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반등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월에는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테마주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